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몰딩을 이제 돌려볼 건데요. 오늘 영상은 선 시공 후 설명으로 구성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몰딩 짜투리 토막을 준비해 주시고요. 벽면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커튼박스 쪽도 체크를 해주고요. 반대쪽도 커튼박스 쪽 체크해주고 벽쪽 하나 체크해주고 장갑을 갈아 낄게요. 그 다음 먹을 때려줍니다. 굿!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설명드려야 돼요. 몰딩 자투리는 지금 이 부분을 벽에다 밀착시키고 이제 마킹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표시가 됐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토막은 이 몰딩보다 5mm가 더 짧은 거예요. 몰딩은 25mm고 이 커튼박스 쪽에 표시한 애는 20mm거든요. 20mm 짜리를 이 커튼박스 뒷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자, 다시 첫 번째, 얘를 표시한 이유는 이 부분의 직각 교차점, 요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 벽이 지금 석고벽이지만 꼬불꼬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반듯한 거를 대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직선 라인을 표시를 해서 요 교차점을 파악을 하는 거죠. 요 점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딱 깔끔하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커튼박스 쪽을 20mm 짜리로 5mm 짧게 해서 체크한 이유는 이 상태에서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몰딩을 시공하게 되면 뒤에는 자동적으로 5mm가 빠지겠죠. 네, 저게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추면 이 부분이 지저분한 것도 있고 이 라인이 반듯하진 않잖아요. 꼬불꼬불 할 거란 말이죠. 얘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게 뒤로 좀 빠져줘야 이렇게 도배를 마감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음매를, 도배 이음매를 가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좀 빼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궁금하시죠? 장갑을 왜 갈아 꼈는지. 이게 먹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장갑에 먹물이 묻으면 몰딩에 그 먹물이 묻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특히나 여기처럼 이렇게 흰색 필름이 말려져 있는 평판 몰딩을 쓸 경우에 이 먹물이 묻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 먹 작업할 때는 요 안 쓰는 지저분한 장갑으로 먹 작업을 하고 본 작업을 할 때는 깨끗한 장갑으로 갈아 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지금 커튼박스에 목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빠져요. 보면은 이 석고보드가 좀 많이 짧게 시공이 돼서 조금 먹이 지금 이제 빠지죠. 그래서 먹을 살짝 앞으로 좀만 더 당겨 주려고요. 자, 먹을 한 번 더 때려서 두 줄이 됐죠. 살짝 더 빼줬어요. 한 2mm, 2.5mm, 3mm 조금 안 되게. 이 끝부분에 아슬아슬하게 딱 걸리죠? 네, 됐어요. 이 정도면. 자, 이제 몰딩을 재단을 해서 박아야 되는데 가재단을 약간 좀 일괄적으로 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치수를 체크하면서 이제 재단을 하면서 작업을 할 건데요. 하나하나 하더라도 한 선은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몰딩 설명을 좀 잠깐 드리자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몰딩이거든요. 맞아요. 그 마이너스 몰딩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그 마이너스 몰딩 아니고요. 영림에서 나오는 2계단 몰딩처럼 생긴 이름만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림에서 이거를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뭐 그냥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불러야지 어쩌겠습니까. 영림 마이너스 몰딩이고요. 치수는 이게 지금 25에 요 높이는 이제 15mm가 나오고요. 이렇게 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벽 쪽으로 붙어서 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름은 지금 PS010 영림 중백색 컬러로 해서 이제 기성으로 이렇게 해서 몰딩이 나온 제품이에요. 이 몰딩의 전체 기장은 2440이고요. 이렇게 기성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 끝부분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데를 이제
한 번씩 쳐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커팅기로 깔끔하게 한 번씩 잘라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끔해져요. 이게 좀 필름이 좀 오돌토돌하거든요, 끝부분이. 그래서 그 개념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몰딩은 사실 뭐 방향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방향이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갈매기 몰딩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이제 일정 방향으로 나와서 작업을 해야 되지만, 이런 계단 형태의 몰딩은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 설명은 좀 생략할게요. 제가 좀 한 번에 재단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임시로 이제 가 재단을 해 놨는데요. 양쪽 끝은 다 각을 맞춰서 친 상태고, 이 가운데 부분만 조금 길게 해서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잘라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 기장을.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 벽이 지금 3m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재단을 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몰딩이 2400 거의 이제 온장이고, 나머지가 이제 600 정도에 저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차이냐면 저게 너무 짧아요, 저 몰딩이. 어차피 한 번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한쪽에 너무 짧은 몰딩이 연결이 되게 되면 좀 거시기 해요. 뭐 안 된다, 좋다 이 개념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뭐 여기서 하나를 받고 저쪽 끝에 이렇게 5cm 짜리가 박혀야 된다. 그거는 딱 봐도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죠? 차라리 뭐 60cm나 80cm나 이 정도 되는 게 연결이 되면 난데, 저 끝에서 2cm를 연결해야 되네? 너무 짧으면 안 되는구나. 약간 이게 좀 느껴지시죠? 네,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느 게 적당하다, 사실 이런 거는 뭐 기준을 잡을 순 없지만, 이왕이면 너무 짧은 것보다는 적당한 길이로 배치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다시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죠. 근데 얘를 단순히 여길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고 생 몰딩을 하나 잘라서 쓴 게 아니고, 이쪽에 보시면 저기 어차피 토막이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을 임시적으로 가재단을 한번 해본 거예요. 가재단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가재단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은 거고, 요걸 자르니까 이제 요게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가재단을 할 때도 최대한 쉽게 말하면 이제 몰딩 로스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장을 봤을 때 너무 짧은 게 배치가 되나? 이제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러면 다른 데 적당한 데 먼저 하나 들어갈 거 잘라놓고 그 짜투리를 여기다 쓰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가재단 할 때도 조금 잔머리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 자, 이제는 정말로 박아 보겠습니다. 근데 또 본드 칠하는 것도 또 설명해야 되잖아. 또 이걸 설명 안 할 수 없거든요. 이 하얀색 몰딩은 핀을 많이 박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본에 티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핀을 적게 박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드를 칠해줘야죠. 본드 힘으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드를 잘 칠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이 영상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본드를 야무지게 잘 따가지고 조금씩이지만 반듯하게 나올 수 있게 본드 칠하는 기술과 본드 따는 요령은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지 도움 되실 겁니다.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 쭉. 자, 제가 이쪽을 먼저 박을 거고요. 지금 이쪽으로 제가 약간 힘을 주고 있지만, 힘을 세게 주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벽에 어느 정도 붙었다고 판단되면 얘를 이쪽으로 한 1mm 정도 살짝 빠지게 느낌을 주면서 이 목선을 맞춰서 박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가 살짝 몰딩이 이쪽으로 한 1mm 정도 뜬다 싶게 맞춘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 줄을 먼저 이렇게 가재단을 해서 옆에다 세워놨는데, 이 효과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재단을 해놓은 몰딩이고요. 이쪽
연결되는 부분은 각을 맞춰서 쳐놨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벽에 좀 스무스하게 붙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요 가재단을 해놓은 것과 안 해놓은 것의 차이가. 안 해놨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해놨으면 여기서 치수를 재야 되겠죠, 자로. 그래서 커팅을 하고 다시 와서 박아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발판에 올라오는 횟수는 가재단을 안 하면 2번 올라와야죠. 여기서 치수 재러 1번, 갔다 와서 다시 박으러 1번. 근데 저는 이제 가재단을 해놨기 때문에 올라온 상태에서 체크하고 갔다 오면 똑같나? 2번? 아무튼 이게 빨라요. 네. 어찌됐든 이게 빨라요. 아마 1번은 무조건 빠를 겁니다. 갑자기 헷갈리네. 네. 그렇게 해서 이 가재단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줄자로 체크하는 것보다는 몰딩을 바로 대놓고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편해요. 이거 지금 제 뒷면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했죠. 자, 계속 보세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 들어갈 몰딩을 재단을 해서 여기다 세워놨다면 어떨까요? 바로 박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거든요, 가재단이 편한 이유가. 여기는 어차피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서 쭉 박고 저 끝에서 어차피 치수 재서 체크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온장 하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옆에다가 세워놓고 본드칠해서 바로 박는 거죠. 편하겠죠. 네, 이 원리예요. 가재단이 편한 이유가 다음 박을 거를 미리 배치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이 왔다 갔다 이 시간을 줄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방법으로 한 방을 다 가재단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은 작업이 아무래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받고 이제 줄자로 체크해서 치수를 잴 수도 있지만, 줄자로 체크하는 게 사실 더 정확도가 떨어지고 더 시간이 좀 늦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냥 몰딩 되고 바로 확인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쉽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재단을 해놓게 되면. 갈 길이 멉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커튼박스에 먹을 때려서 작업하는 이유, 그리고 가재단을 했을 때 작업의 효율성,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다음 파트에서는 저기 지금 연결 부분 요 45도 이음매 맞추는 요령하고 타카를 박는 요령, 그걸 한번 설명드릴게요.